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과의 교류 잘 하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훗날에 내가 타인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교류를 했다면 뭔가를 먹었을 거고 네. 뭔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영수증을 보면서 명세표를 보면서 한 달 있다 날라오는 명세표를 보면서 얘랑 교류를 이만큼 했구나 이렇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것도 드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 정말 초등학생 때 편지 정말 많이 썼었어요. 짝꿍한테 맨날 편지 보내고 했었거든요. 네. 행운의 지금- 편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린 편지들 그런 거로 이제 또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확실히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좋아요 하트 누르고 댓글 그런 거. 달고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교류죠. 교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예전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뭐 SNS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뭐 이제 같이 취미를 뭐 공유했던 예를 들어서 뭐 낚싯대를 본다거나 그럼 또 생각이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만났던 뭐 여자친구랑 같이 맞췄었던 뭐 이렇게 커플티라든가 네,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예전에 또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 놀이공원 갔었구나 네. 뭐 그런 것도 소품 같은 것도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랬다 하자면 음악 같은 것도 네. 교류했던 어떤 흔적이 남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자주 들었던 음악. 네. 그 음악이 갑자기 라디오나 이런 데서 흘러나올 때 네.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그 친구랑 어떤 첫사랑 같은.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면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에는 우리는 교류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실크로드를 통한 다양한 교류의 역사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는 한마디로 글로벌한 다민족 국가예요. 오늘 이제 그 벽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실감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라하면 금관이잖아요. 백제하면 금동대왕릉. 네. 고구려하면 뭐예요? 벽화. 고분 벽화. 고구려 고분 벽화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네. 이제 벽화를 그렸는데 고구려에 네. 남아 있는 건 지금 한 100여 기. 그 100여 기 중에서도 오늘은 서역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를 그림에 남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택견이에요. 택견. 밑에는 사람들 있죠? 네. 이거 뭐예요? 구경. 구경코. 심판. 근데 둘이 하고 있는데 왼쪽 사람 코를 자세히 보면 무슨 코예요? 이거는 서역세.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 외국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와. 고구려는 쌈만 잘하는 건 줄 아는데 군사력뿐만 아니라 행정, 네. 또 이런 그 문화, 예술. 문화 예술 또는 네. 보존. 고구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정말 인터내셔널한 글로벌 다문화 국가였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교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류. 뭔가 이제 오고 간다는 뜻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뭐 이제 소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교류도 있고 비대면 교류도 있고 네. 특히 외국어고 요즘 할 때는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하죠. 그러면 옛날 분들은 뭐 SNS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교류를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제 대면 교류밖에 할 수 없었겠죠. 네네네. 대면 교류를 할 때도 이제 지난번 같이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다를 통해서 할 수도 네네. 있고 또 뭐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가마 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교류를 했는데 교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후대에 있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도랑 벽화에 보면 신라 사신이 왔던 것도 봤고 그렇네요. 또 고구려 사신은 저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네. 우즈베키스탄에 네.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림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크로드와 신라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강연을 해주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
이제 신라하면 금관이잖아요. 네. 백제하면 금동대학로. 네. 고구려하면 뭐예요? 벽화. 벽화. 고분벽화. 고분 벽화. 이게 왜 고분벽화냐? 고분. 네. 옛날에 그 무덤. 네. 그거 고구려 때니까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한 거의 2000년. 그래서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무덤이 남아있는데 유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벽화. 무덤 안에. 네. 고구려 고분벽화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네. 이제 벽화를 그렸는데 고분에 네. 한 300기 정도 이렇게 그렸다고 봐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지금 한 100여 기. 그 100여 기 중에서도 오늘은 서역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를 그림에 남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분벽화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역시 그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죠? 평양. 평양은 그 다음이고 처음에 환인에 있다가 집안으로 갔다가 네. 이제 평양으로 와요. 근데 이제 환인은 얼마 안 있었고 이제 집안 지역에 많이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평양 지역에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황해도 지역에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남아 있는 벽화 네. 나중에 오래된 거 순서대로 네. 보면서 서역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악삼호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악. 왜 안악삼호분이냐면 네. 안악지방, 이거 황해도예요. 북한에서는 이걸 황해남도라고 그러는데 예. 황해남도 안악군에 그 고분이 몇 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왜 삼호. 3호분이냐면 남바링을 할 때 1, 2, 3. 근데 이게 357년 지금 남아있는 고분벽화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기는 그 연호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 357년이다. 이게 정확해.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되게 이제 나온 토기라든지 유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4세기 전반, 후반 또는 5세기 초반 다 계측의 영역인데.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357년. 네. 그래서 이 안악삼호분이 아주 유명한 그 고분벽화의 하나의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제일 커요. 남아 있는 게. 근데 이집트도 가보면요 피라밋이 오래된 걸수록 커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작아져요. 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크기 네. 또는 양 이걸로 이제 승부를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진로 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안악삼호분의 서벽. 이게 이제 이건 지금 위에 고총 이렇게 마운드가 있고 밑에 이 매장 시설은 밑에 있어요. 네. 지하에 있는 거죠.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에 서벽. 네. 이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저 북쪽이 있고 이 서쪽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유리가 있고 뭐 기둥을 세웠어요. 쇠가 있잖아요. 네. 저거는 원래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무너질까봐. 지금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400년, 1,500년. 거의 1,600, 700년 된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3, 40년만 돼도 재건축한다는데 이게 지금 1,000 몇백 년을 됐으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존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쇠로 이렇게 그 기둥을 세워놨어요. 네. 그 유리는 왜 했냐면 이제 이게 지하에 있으니까 네.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든지 뭐 또 비가 온다든지 그럼 습기가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보존해놓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북한에 이게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 오늘 고구려 건 전부 북한이죠. 북한이겠죠. 네. 제가 2006년에 오. 가서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지금 갈 수가 없죠, 사실. 그때는 그래도 남북이 교류를 좀 했어요. 할 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때는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 동북공정 아시죠? 네네네. 예, 예. 중국 고구려사 왜곡이죠. 고구려사를 자기 거라고. 네. 그때 내가 이제 그 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중국과 중국이 대국이잖아요. 이걸 맞아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이 북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신라를 중요시하지만 북한은 어딜 중요시해요? 고구려를 중요시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몇 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한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남북 공조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고분벽화를 우리한테 공개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04년에 처음 갔어요. 갔고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도 갔는데 2005년에 갔다 와서 내가 사진을 내가 찍어서 이런 자리에서 보여줬더니 다 좋은데 사진이 좀 더 잘 못 찍었어. 좀 비싸 좋겠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작가를 데려가서 찍은 거야. 아, 그래요? 이거는 잘 못 찍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이 안이 상태가 깜깜해서 그런 거. 캄캄하고 왜냐면 이 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뭘 했는데 묘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는 조명을 발동기 있죠.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조명을. 그래서 이제 상태가 그러지만 이거는 전문 작가가 찍은 저게 최선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 이후에는 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사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우리 엄청 남쪽에서 귀한 사진이네요. 최고 귀하네요. 상태의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자, 근데 여기 보면 왼쪽에 사람이 보여요? 예. 오른쪽에도 있죠? 예. 저 안에도 사람이 보여요? 네, 보여요. 네네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무덤의 주인공이에요. 저 안쪽에. 안쪽에 있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 하나는 경호실장이라고 보시면 그렇지, 되고 지켜주고. 하나는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 문가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이게 고분이라는 게 죽어서도 이승에서 살듯이 그대로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357년이라는 걸 왜 하냐면 왼쪽 사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막 검은 뭐 글씨들 있죠. 있잖아요. 거기 명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연호가 나와서 이게 357년이다. 근데 다만 이 고분의 이제 문제는 만학사모분은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저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는 왕 얘기는 안 나오고 동수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동수요? 동수. 겨울 동자에다가 목숨 숫자 이름이 그러니까 동수묘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수는 이게 왕을 동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백야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왕이 쓰는 거예요. 왕관 일종의. 왕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동수는 경호실장일 거다. 경호대장일 거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끼리 의견이 달리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건 왕이다. 동수왕. 미천왕이든 어느 임금이든 그럴 것이다. 근초고왕이든 것이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 동수묘다. 이제 이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357년이면 4세기잖아요. 네. 4세기에 벌써 서역과 관련된 유물이나 인물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건 서쪽 상단에 지금 이렇게 필이 보이시죠? 네. 뿔필이. 저 뿔필이가 이게 중국 게 아니에요. 서역 거예요. 서역이요? 그래요? 서역이 어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는데 하여튼 서역이라는 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타클란마칸 사막 서쪽. 네네네. 서쪽. 그러면 이제 거기가 뭐냐면 이제 쿠차라든지 뭐 지나가지고 인도로 넘어가는 네. 그 사이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이 많아요. 스탄이라는 거는 별.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 스테이트. 그러니까 왜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 많잖아요. 네. 이게 다 땅이에요. 땅이죠. 땅. 어디의 땅? 아프가니스탄도 스탄이에요. 그렇죠. 파키스탄도 파키스탄. 네. 쭉 그 어딘가에 이제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중앙아시아. 네. 중앙아시아에 있는 악기예요. 근데 어. 중앙아시아 악기가 4세기에 이미 고구려 벽화에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죽은 게 357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게 356년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 건조하고 여기다가 조용하고 그림 그리려면 시간이 더 걸렸을 거 아니에요. 3년상을 보낼 수도 있고. 네. 자, 근데 하여튼 그보다는 전이. 이 전이다 말이에요. 예. 왜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봤던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했다. 요즘으로 좀 크라리넷을 좋아했다 말이야. 네. 뭐 비파를 좋아했다 하듯이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저기 중앙아시아 악기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중앙아시아 사람이 와서 공연하는 걸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앙아시아에 들어온 악기를 고구려 사람이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중앙아시아와 교류를 했다. 교류했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 이 사람이 주인공. 주인공이 가운데 이게 이렇게 까만 관을 썼는데 그게 하얗잖아요. 이걸 백라관이라고 그래요. 백나간이요? 백라관. 백라관. 나간. 근데 이거는 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왕릉이다. 근데 이제 왕릉으로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357년이면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냐? 지반이었어요. 네. 근데 고구려의 수도 지반 왕이 거기서 죽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평양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 위에 보면 연꽃이 보여요. 어디요? 연꽃. 보여요. 아, 네, 연꽃이 보여요. 보이죠. 연꽃이 보여요. 예. 자, 이런 연꽃은 이것도 중국 게 아닙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긴 했죠. 근데 이게 또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서역에서. 서역으로. 원래는 이 연꽃이 불교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사실은 제일 먼저 연꽃을 중요시했던 나라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요. 이집트는 연꽃을 하나의 그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태양 숭배 사상하고 관련돼요.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그 아랍 쪽으로 해서 인도로 와가지고 오면서 인도에서 불교와 이게 연결되면서 연화문, 연꽃 무늬가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원조는 태양 숭배 사상. 태양이구나. 이것도 연꽃이 있지만 네. 이것은 불교적인 것보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불교다, 연꽃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를 보면 불교가 들어온 게 372년으로 돼 있어요. 늦네. 이거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연꽃이 있으니까 그 전에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다. 네. 왜?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 안악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까? 수도. 지반으로. 지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한참 걸려야 돼요. 4세기 정도 돼. 5세기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저 우리나라 왕이라고, 고구려 왕이라고 하기에는 얼굴형이 눈썹도 그렇고 수염도 이렇게 난 거 보니까 우리나라 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제 그 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이제 느낌도 있긴 있죠.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림이 그대로 그리기도 하지만 또는 그 서역이나 또는 중국에서 이런 벽화를 그려본 일종의 하나의 그 모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상당히 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주인공은 크게, 옆에 있는 신하는 작게, 시종은 아주 더 작게. 이 당시에 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신분 등급을 한 거를 이제 원근법 무시. 저희도 지금 느낌이 점점 작잖아요. 그다음에 요 분이 들고 있는 줌이라는 거, 요런 것도 이제 이게 원래 고구려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휘장 있잖아요. 휘장. 빨간 거. 저것도 도낭 벽화에 보면 저런 게 많이 나타나요. 도낭.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도낭. 근데 저 때 어떻게 저렇게 색감을 표현했을까요, 교수님? 그거 대단하죠? 예. 그때 이제 광물을 사용했어요. 광물이요? 경면주사라는 거, 빨간 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작석 이런 걸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떻게 안 보면 보였을까? 허연 게 좀 보이죠? 왼쪽. 네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돌에다 직접은 할 수가 없으니까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 그렇지. 이거 프레스코 화법이에요. 여러분들 성당 가면 그 성당에 있는 그 벽화들 있잖아요. 그게 다 프레스코 화법. 여기 이제 흰색으로 회치를 하고 회가 마르기 전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회가 마르기 전에. 부인도 아주 뭐 대갓집 뭐래요, 엄청.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일단 다음에 내가 이제 백제할 때 얘기했지만 향로, 향로. 여기 보면 향로를 들고 있죠. 백제 대표하는 거요? 요거는 고구려 건데. 고구려 대학로. 시녀가 지금 향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여기서 벌써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에 향로가 나타납니다. 향로가 나왔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향로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아까 저기 그림보다 더 뭔가 좀 디테일하고 뭐 생김도 그렇고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좀 해놨네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개를 보면
주인공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부 합장을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죠. 네. 부부 합장을 하고 시녀들이 있고 아까는 시종들이 있었고 임금한테는 아까 그 왕은 임금은 백나간을 썼고 백나간을 썼고 그거는 이제 가채. 가채를 해요. 굉장히 무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겁죠. 예. 자, 이게 이제 동벽 상단에 네. 지금 좌우에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씨름은 씨름은 이제 붙어서 하는 거야. 아, 춤추는 건가? 춤 격투 춤, 수박키라고 그랬잖아요. 수박회 수박키, 손. 손으로 소무술?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손으로 맞죠? 싸우기. 이게 이제 택견이에요. 택견. 아, 수박히. 삼각 팬티만 입고. 네. 씨름은 붙잡고 하는 붙잡는 거예요. 거고. 이건 붙잡지 않아요. 네. 붙잡지 않고 하고 밑에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건 뭐예요? 구경하고. 구경. 구경꾼. 심판. 악사들? 구경꾼. 구경꾼. 아, 구경꾼입니까? 근데 둘이 하고 있는데 왼쪽 사람 코를 자세히 보면 무슨 코예요? 매부리 코예요. 우와. 네. 외국 사람인데요? 그럼 이거는 외국 사람 코. 중국 사람도 아니야. 네. 중국 사람 매부리 코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역 사람.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 외국인이 있었다는 와, 거예요? 맞다. 와. 이 사람이 뭐 거기까지 가서 보고 왔든가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수박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네. 공연했든가. 와, 완전 글로벌한데요? 그렇죠. 어. 고구려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고구려는 한마디로 글로벌한 다민족 국가예요. 아까는 이제 그 악기나 이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요소, 유물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예요? 사람이 직접 와 직접 있었다는 왔다 거. 갔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림 자, 많네요. 이거 이제 그 말 타고 동해랑 동벽의 악대. 이제 말 타고 가면서 행진하는 악대인데 여기도 보면 요 말에 네. 말 이쪽 부분에 뭐 동그란 거 있죠. 네, 동그라미. 저기 북이에요, 북. 아, 북? 아, 그러네요. 근데 저 북을 무슨 북이라고 그러냐면 말북이라고. 우린 북하면 이제 이렇게 치는 걸로 예. 많이 알고 예. 있잖아요. 또는 이제 요고라고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말에다가 달아놓고. 행진하면서. 야, 말 귀가 엄청 아프겠는데. 근데 이걸 왜 치냐면 이걸 쳐야 사람들이 길을 흥분하고. 비켜주니까. 길도 비치고 그 뭐야 장단을 맞춰서 같이 딱딱 맞춰. 말 약간 크락션이네, 크락션. 그것도 있지만 크락션 느낌도 있고. 악대. 그 차갑게 드럼 치는 이렇게 치는 거. 소년이라는 게 뭐냐면 드럼을 쳐야 다다다 같이 맞춰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요 말북도 중국 게 아니에요. 어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중앙아시아. 서역에서. 서역. 이렇게 서역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서역에서 온 사람인가 이제 그럴 정도로.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357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니까 그 전이. 그 전이죠. 그 사람이 생전에 있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려. 그거보다도 더 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열도. 4세기 중반이 아니라 4세기 전반이라고 봐야 되지. 4세기.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절정은 여기예요. 아, 연꽃이네. 뭐냐면 연꽃도 중요한데 이 올라가면서 네모, 마름모, 네모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서는 저게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각을 줄여. 이걸 모줄임 양식이에요. 모줄임. 모를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말각 조정. 네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우물의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뭘 갖다 놔요?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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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꽃이 아까 얘기대로 불교적이라면 연화장 세계를 네. 태어나서 네. 이상 세계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극락 세계로 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이집트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태양. 태양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좀 태양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네. 뭔가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응? 네. 이런 모양이. 자, 근데 더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네. 이거예요. 잘 안 네. 보이죠? 꽃이 이게 뭐예요? 다 상태가 지어졌네. 좀 안 좋아요. 다 지어졌네. 근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모르겠어요. 자, 맨 위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보여요. 물방울 같은 거 안 보여? 물방울. 저 위에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동글동글동글한 아, 보입니다. 저 요렇게 생겼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이 있고 얼굴이 딱 있고, 요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그다음에 옷을 이렇게 입고 맨 끝에는 발을 바로 목 이렇게 꼬고 있어. 와, 그게 보여요? 네. 발권춤이라고 그래요. 발권춤. 발을 꼰춤. 요렇게 있네요. 네. 요게 진짜 중앙아시아 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도 이제 그 여자들이 추는 춤이 있어요. 호선무라고. 네. 근데 호선무는 왜 호선무냐면 호. 조울호, 호가 무슨 호자? 여자호. 좋아할 호. 오랑캐 호자. 오랑캐 호. 그래서 호승마라난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백제에 그 불교를 전해준 분을 호승이라고 그러는 왜 호승? 왜 호승이라고 그러냐? 외국에서. 그는 호자는 오랑캐인데 이때 호는 주로 어떤 오랑캐냐면 네. 서역에서 온 거예요. 서역에서 온. 그래서 마라난타는 서역승이에요. 인도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중앙아시아. 쿠차에서 올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서역에서 들어온 춤 이게 이제 호선무인데 이 남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호선무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하는 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호자가 이렇게 서역에서 들어온 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이 호자가 들어간 게 몇 개 있어요. 네. 호떡. 호떡은 뭐냐면 중국 떡이 아니라 서역떡. 서역떡이구나. 호떡이에요. 그래서 그게 굽잖아요. 굽. 예. 중국은 그 굽는 게 아니라 찌는 거예요. 찌는 거. 호떡. 이게 호떡이에요. 이 호빵은 호 본다고 호빵이. 그다음에 우리 음식의 양념 중에서 아주 꼭 들어가는 건데 콕소는 겨자? 와사비. 소스. 와사비. 후추. 후추가 호초야, 호초. 호초. 서역에서 들어온 스파이스. 우와. 야, 후추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후추라고 그래요. 걔가 호초.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에서 서역을 통해서 서양으로 갈 때 제일 많이 인기 있었던 게 비단하고 도자기예요. 도자기. 반면에 그쪽에서 온 거는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제 유리. 그 다음이 후추. 향신료네. 향신료. 그 후추도 일종의 향신료죠. 향신료죠. 네. 자, 이 357년에 우리가 그 안악사모분의 무덤에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서역과 관련된 유물, 네. 인물, 춤, 악기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포. 남포는 뭐냐면 평양에서 이 남서쪽으로 있는 항구예요. 남포. 남포. 여기에 덕흥리. 덕흥리. 남포시 덕흥리에 이제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 벽화도 뭐 여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명문이 있어요. 네. 명문인데 거기 연호가 있어요. 그래서 408년. 아까 거보다 51년. 정확하게 유주자사 진이라고 명문에 나와요. 유주자사 진. 근데 중요한 거는 유주는 고구려 땅이 아니에요.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유주라는 지역에 자살을 지냈어요. 이름이 진이에요. 진. 그래서 이것도 견해가 갈려요. 원래 중국 사람이었다가 고구려를 망명했다는 설이 있고 네. 북한에서는 원래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인데 거기 가서 하고 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 맨 위에 연꽃이 보입니다. 연꽃이 보여요. 야, 그러네요. 이 연꽃이 이제 이쯤 되면 사실 불교가 들어온 이유라고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아까 점점 아까 같이 이렇게 올라가. 각을 줄이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을 쓰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위에 흙을 채워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 연꽃이 보입니다. 연꽃이 보입니다. 대단하다. 자, 귀여워. 자, 우리 고구려. 귀여워요? 네. 자, 근데 사파 같은데요, 사파. 우리 고구려 활 쏘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 활 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보고 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옆으로 돌려. 뒤를 옆으로. 가면서 옆으로 쏴. 예. 뒤로 쏴. 예. 이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해요. 야. 왜 파르티안 샷이냐? 페르시아 왕조 중에 파르티아 왕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파르티아 왕조에서 시작해서 이걸 파르티아 왕조라고 샷이라고 그래요. 파르티아 샤. 그러니까 뭐 도망가면서 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절로 가. 네. 응? 그러다가 뒤로 싹 돌면서 그럼 쏘면 못 어떻게 피하지. 하겠어요? 못 피하지. 백발백중. 이걸
하려면 근데 뭐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중심을 잘. 앞으로 쭉 가서 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가다 뒤로 쏘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발이 고정해야 돼. 예. 안장이 우리가 있어야 돼. 이거 네, 등자라고 그래. 그때 안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장뿐만 아니라 이 발, 예. 발에 다리 꼽는 거. 발거리가 있어야 돼. 발걸이. 등자가 있는 거야. 자세가 발아야 쏴도 맞춘단 말이야. 근데 말은 왜 돌아봅니까, 쟤는? 말도 돌아보는데요? 말도 말도 들어. 돌아.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야. 야, 대단하네. 왜? 자기도 같이 이렇게. 같이 아니 맞았나 안 맞았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또 주인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훈련이 잘 됐다. 말은 진짜 잘 됐네. 말은 안 돌아봤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달리기 생각해봐도. 말이 이래 할 수 있나? 근데 달리면서.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는 화가가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죠. 본 거지. 아, 봤대요? 이게 말 탄 사람과 말과 호흡이 진짜 잘 맞은 봤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와요? 서역을 통해서. 서역을 통해서. 결정적이에요, 이거. 그러네. 야. 자, 여기 이제 그 수산일, 요거는 수산일 벽화인데, 요거는 이제 강서군 수산이에요. 이거 왜 유명하냐면 지금 고구려 여인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색동 치마 저고리. 더 가까이 봐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와, 예쁘다.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쁘다. 저게 이제 주인공이고 이게 시녀예요. 근데 시녀가 정말 멋있죠. 옷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스 고구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치마 입었고 주름 치마를 입었고 아주 단아한 모습이에요. 단아한 모습.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역적인 요소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부인이고 여기 이제 시녀가 있었죠. 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 무덤의 주인공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코가 뾰족한데요? 코가 뾰족해요. 이건 서양. 이것도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서역. 아까 그 왜 서역 사람에서 춤춘 게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은 와서 공연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무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는 1년에 하나밖에 평균적으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족이야. 그러면 서역 사람이 와서 고구려에 뭐가 됐다는 거야? 왕이 됐다. 왕족. 왕족 최소한 귀족이 됐다. 기조. 그러니까 고구려 사회라는 거는 교류 정도 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가 됐다. 다문화 사회. 지금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된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이 고구려가 얼마나 열려 있었네요. 개방적이고 개방적이고. 알 수 있죠. 예.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보여요? 네, 그래, 공 뭐 같은 공 거예요. 같은 거. 이걸 차륜.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차 올리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저글링. 서클. 저글링 같은 거네. 서커스예요, 서커스. 서커스. 이것도 다 어디서 온 거냐? 서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와서 공연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와서 공연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인공이 봤는데 그거 참 재밌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국내 공연 아니고 국제 공연, 해외 공연을 봤으니까 이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 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BTS가 와서 본 거 보고 나서 내 생애 이거를 이렇게 셀카 춤추는 거. 찍든지 이거 기념사진 하듯이 남겨놓은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연꽃. 양고. 근데 아까도 연꽃을 많이 봤지만 네. 이 연꽃이 진짜 힘 있어요. 보세요, 그죠? 진짜 태양. 아까도 물론 그 연꽃이 아름다웠지만 네. 아주 그러네요. 색깔. 이게 색깔도 그렇고 네. 화려하게 잘 표현했네요. 화려하게 잘 표현하고. 예. 자, 이게 이제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는 요즘 이제 다문화 사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일찍이 고구려는 다문화 다문화 사회. 제일 중요한 거는 4세기, 5세기에 공연 다녀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왕족 내지 최고 귀족이 네. 되고 고위급.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남겨놓을 정도로 했다는 거.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다. 그 고구려는 군사력, 우리는 고구려는 쌈만 잘하는 걸 줄 아는데 군사력뿐만 아니라 행정, 네. 또 이런 문화, 예술. 문화 예술 또는 네. 보존. 네. 행정은 뭘 보여주냐면 고구려 석각이 남아 있는데 네. 고구려 성을 쌓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마을 사람이 짓고 여기는 어느 마을 사람이 했다라는 거 남겨뿐만 아니라 책임자와
그 거리를 딱 해놨어요. 그건 뭐냐? 요즘 이제 행정실명제. 와. 그러니까 고구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정말 인터내셔널한 글로벌 다문화 국가였다. 이런 말을 멋있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와, 교수님 강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구려 벽화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교수님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신라를 했고 이번에 고구려 했으니까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되겠어요? 백제 갑시다. 다음 주에는 또 백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구려는 대개 초원길을 많이 이용한 것 같고 네. 네. 신라는 이제 오아시스. 오아시스길. 네, 백제는 해상길. 해상길.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금동 대학로. 백제 금동대학.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건 산이에요, 산. 근데 그 위에는 이제 그 육상농물. 밑에는 악어도 있어요. 악어. 우와.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떡할까? 악어와 코끼리입니다. 백제는 정말 이미 바다를 통해서 남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